아직도 저 청소할멈 여기서 일하고 있네? 할멈이라뇨? 그런 말씀은 좀.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도연은 코웃음을 칩니다. 까막눈 주제에 쓸데없이 오래도 있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양반이 월급 그만 축내고 집으로 꺼져줬으면 좋겠네. 술래가 바로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날카롭고 차가운 말을 퍼부어댑니다. 술래는 눈물을 삼키며 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5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충청도의 작은 공업단지에 자리한 오래된 전자부품 공장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그 불을 켜는 사람은 바로 박순례입니다. 올해 68살인 순례는 이 공장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사는 작은 원룸에서 계란 하나로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5시 반이면 집을 나섭니다. 걸어서 30분 거리지만 순례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 시간보다 항상 15분은 일찍 도착해서 공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어머니, 또 일찍 오셨네요. 추운 날씨인데 몸은 괜찮으시죠?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괜찮아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여기서 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순례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 도구들을 챙깁니다. 빗자루, 걸레, 세제가 담긴 양동이를 들고 첫 번째 목적지인 화장실로 향합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차례로 깨끗하게 치웁니다. 변기를 하나하나 닦고 바닥을 깨끗하게 쓸고 거울을 반짝반짝 닦아냅니다. 세면대의 물때까지 말끔히 제거합니다. 그 다음은 사무실입니다. 관리부, 회계부, 영업부 사무실을 차례로 돌며 책상 하나하나 먼지를 털고 컴퓨터 화면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깨끗하게 걸레질합니다. 창문도 닫고 화분에 물도 줍니다. 순례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례에게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할 때면 순례는 서류의 모양과 색깔, 크기, 그리고 배치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어떤 서류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순서로 쌓여 있었는지, 심지어 종이의 구김이나 모서리에 접힌 정도까지도 기억해둡니다. 순례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세요. 오늘도 사무실이 이렇게 깨끗하네요. 관리부 김대리가 출근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넵니다. 공장 직원들은 모두 순례를 순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순례가 워낙 다정하고 따뜻한 데다 직원들을 자식처럼 챙기기 때문입니다. 김대리님도 오늘 하루 힘내세요. 아침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시작하세요. 어제 새로 우린 보리차가 있어요. 순례는 항상 사무실 한쪽 작은 테이블에 보리차를 끓여놓습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보리차를, 여름에는 시원한 보리차를 준비해둡니다. 작은 배려이지만 직원들은 순례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깔끔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생산부 박 과장도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순례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례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의 아들인 최도연은 순례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40살인 도연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몇 번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금은 아버지 공장에서 대충 일하며 놀고 먹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할머니가 여기서 일하고 있네. 정말 꼴불견이야. 도연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짜증스럽게 중얼거립니다. 순례가 바로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까막눈 주제에 쓸데없이 오래 살아남았어. 이제 그만 집에서 쉬면 될 텐데. 나이도 나이인데 언제까지 여기서 버틸 건지. 도연의 말은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걸레질을 계속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참습니다. 이 일자리가 자신에게는 생계의 전부이자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도연 씨,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은 좀.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도연은 코웃음을 칩니다. 김대리도 참 한심해. 까막눈 청소부한테 무슨 예의를 차려. 일만 시키면 되는 거지. 점심시간이 되면 순례는 공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식사량은 많지 않지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어머니, 요즘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요. 젊은 여직원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들어줍니다. 그럴 나이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알아서 철들어요.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아이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세요. 순례의 말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엄마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직원들은 순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생산라인 주변을 청소합니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 사이로 순례의 걸레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옵니다. 순례는 이 소리가 좋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이 공장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례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비록 글은 못 읽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공장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 공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장인 최 회장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김대리가 급하게 달려와서 순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례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리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럼 사장님은 괜찮으신가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는데 아직 의식을 못 찾으셨다고 해요. 순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최 회장은 순례를 아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늘 순례 씨 덕분에 우리 공장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요라며 고마워했던 분이었습니다. 사장이 쓰러진 지 사흘 후 도연이 공장 경영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도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도연 씨가 경영을 맡으면 우리 일자리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생산부 직원들이 모여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례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경영을 맡은 첫날부터 공장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사장실에 앉아서 여러 서류들을 뒤적이며 전화통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사장이야. 아버지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설사 깨어난다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술래는 사장실 청소를 하면서 도연의 전화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도연과 모르는 사람들이 공장에 나타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공장 일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담보 가치가 충분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랐고 건물도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요. 술래는 청소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술래는 사장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겠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류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숫자들과 도장이 찍힌 부분이 보였습니다. 술래는 그를 모르지만 15년 동안 매일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각종 서류들을 봐왔습니다. 급여 명세서의 생김새, 계약서의 형태, 장부의 배열 등을 눈으로 익혀두었습니다. 이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보니 뭔가 평소에 보던 것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숫자의 배열이 이상하고 도장의 위치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줄 간격이 평소 회사 서류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우리 회사 서류가 맞나? 술래는 조심스럽게 서류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관리부 서류함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서류들의 모양과 배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역시 다르네. 어제 주운 서류 조각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회사 정식 서류들은 모두 일정한 간격과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어제 주운 조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또다시 정장 입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장실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술래는 회의실 청소를 하러 갔다가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죠? 네, 이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담보대출 승인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술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담보대출이라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업 실패로 집을 담보로 잡혔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도연 씨가 회사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건 아닐까? 술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청소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서류 조각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해. 이 서류들이 가짜인 것 같은데. 술래는 15년 동안 쌓인 경험과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비록 글은 모르지만 눈으로 본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용기를 내어 김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리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술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김대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공장과 직원들을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김대리님, 죄송한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술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김대리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례를 따라 공장 뒤편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 사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김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서류 같은데. 사장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건데요. 제가 글은 못 읽지만 15년 동안 여기서 청소하면서 봐온 서류들과는 뭔가 달라요. 순례는 서류 조각을 펼쳐 보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거 장부가 좀 다르지 않나요? 지난번에 정리했던 급여 명세서나 계약서들과 줄 간격이 달라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이 숫자들 배열도 평소와 다르고 도장 찍힌 위치도 이상해요. 김대리는 서류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순례의 지적을 듣고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우리 회사 서류 양식과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 폰트도 다르고 여백 간격도 달라요. 김대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그는 회사 서류 양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정확히 어디서 찾으셨다고 하셨죠? 사장실 쓰레기통에서요. 도연 씨가 찢어서 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정장 입은 사람들과 만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네, 며칠 전부터 자주 와요. 공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담보 가치가 어쩌고 하면서. 김대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담보라는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들으신 게 있나요? 은행에 제출한다는 말도 하고 대출 승인이 어쩌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요. 김대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공장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김대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순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리, 어디 있어? 당장 사무실로 와. 김대리는 깜짝 놀라며 서류 조각들을 순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잘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김대리가 급하게 사무실로 향한 후 순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도연이 갑자기 순례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순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도연은 책상에 앉아서 차갑게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사장실 분위기도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 순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순례를 노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이상한 일에 관심이 많다던데 김 대리한테 뭔가 물어봤다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할머니 같은 까막눈이 뭘 안다고 회사 일에 끼어들어 청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례는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다가 이상한 게 있어서 궁금했을 뿐이에요.
이상한 게 할머니가 도대체 뭘 안다는 거야? 글도 못 읽는 주제에 서류를 보고 뭘 판단한다는 거야? 도연이 책상을 세게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래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 함부로 추측하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야. 회사에 해가 될 수도 있고 말이야. 알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김 대리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놨잖아. 할머니 때문에 쓸데없는 소문이 돌고 회사 분위기가 흉흉해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도연의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술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까막눈 청소부 주제에 감히 경영진 흉내를 내려고 해. 정말 웃기는 일이야. 할머니 나이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도연은 계속해서 술래를 모욕했습니다. 술래의 얼굴은 점점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만 해. 딴 일에는 절대 끼어들지 마. 특히 회사 서류 같은 건 쳐다보지도 마. 할머니 수준에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푹 숙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 한심해. 까막눈 청소부가 회사 경영에 참견하려고 하다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술래는 사장실을 나와서 한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글도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도현과의 충돌이 있은 지 사흘 후 술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도연 씨가 어머니를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술래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라고 하네요. 나이가 많아서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이유를 댔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요. 술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다닌 이곳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괜한 부탁을 드려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김 대리님. 제가 나서서 한 일이에요. 대리님 잘못이 아니에요. 술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김 대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직접 술래를 불러서 해고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깨어나시면. 아버지요? 아버지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깨어나신다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사장이에요.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술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계산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술래는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삶이었던 이곳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술래의 해고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억울해요. 도연 씨가 너무 심해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같았는데. 생산부 여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술래를 붙잡았습니다. 술래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도 많은데 이제 좀 쉬어야죠. 여러분들이 더 힘내세요.
하지만 순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순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공장에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닦았던 곳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치우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모든 일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청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례의 해고 소식은 이미 공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죠. 순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모여서 순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소박한 도시락과 케이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보리차 맛을 어떻게 잊겠어요. 어머니 없는 공장은 상상할 수 없어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순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순례는 마지막으로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15년 동안 모아둔 작은 소품들과 직원들이 준 작은 선물들을 천천히 챙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군요. 김대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집에서 쉬어야 해요. 어머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김대리는 자신의 명함을 순례에게 건넸습니다. 순례는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면서 순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삶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나왔던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일자리를 잃었어요. 15년 동안 다닌 곳에서 쫓겨났어요. 순례는 영정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괜히 아는 척했나 봐요. 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서류가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나 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와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의 습관 때문에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공장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반평생을 바친 곳인데. 순례는 공장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례 씨, 그 공장에서 임금을 못 준다던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몇 명 거기서 일하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순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요? 이번 달부터래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월급을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순례가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공장에서 일하던 이웃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순례 씨,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월급을 2달째 못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다 항의하러 왔다고 해요. 부품값을 못 받았다면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술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뭐라고 해요? 회사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명이 그만두고 나갔어요. 술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술래는 우연히 도연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뒷골목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도연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바로 나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성금이에요. 나머지는 대출이 실행되면 드릴게요. 도연은 봉투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곧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공장도 결국 우리 것이 되는 거고요. 술래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도연이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공장 자체를 넘기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정리할 거예요. 어차피 낡은 공장이니까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거예요. 도연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병원에 계시죠? 네, 깨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설사 깨어난다 해도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예요. 술래는 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아버지가 의식불명인 틈을 타서 공장을 팔아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과 정장 남자들이 헤어진 후 술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술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내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이미 해고된 몸이고 글도 모르는 청소부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도연 씨 말이 맞아요. 까막눈 청소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술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대리가 급하게 술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났어요.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청업체들이 다 손을 떼겠다고 해요. 돈을 못 받으니까 더 이상 부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대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료, 가스료도 다 밀렸어요. 이제 정말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에요. 술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삶이었던 공장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도연 씨는 뭐라고 해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김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그 서류 조각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고된 후에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술래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김대리님,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도연 씨한테 무시당하고 쫓겨났는데.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예요. 김대리의 간절한 말에 술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도연 씨가 말한 대로 내가 까막눈 청소부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동시에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나누었던 사람들,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숨기고 있어야 할까요? 술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술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가 아는 건 말해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술래는 장롱 속에서 그동안 보관해온 서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써온 수첩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청소를 하며 본 각종 서류들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글은 모르지만 모양과 배치는 기억해두려고 습관처럼 그려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있었지. 술래는 수첩을 보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술래는 낡은 수첩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습관처럼 그려놓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급여 명세서의 모양, 계약서의 배치, 장부의 줄 간격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그려놨었구나. 술래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글은 몰라도 눈으로 본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수첩의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서툰 그림들이었지만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서류의 여백, 도장의 위치, 숫자의 배열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 것이고, 이게 작년 것이네. 술래는 연도별로 비교해보며 회사 서류들의 변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정식 서류들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도연이 찢어서 버린 서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술래는 급하게 그 조각들을 찾아서 수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역시 완전히 달라. 도연의 서류 조각들은 수첩에 기록된 정식 양식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줄 간격도 다르고 도장 위치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종이의 질감까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수첩이 도연의 거짓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를 몰라도 이 눈으로는 다 봐왔어. 15년 동안 매일 본 것들을 내가 모를 리 없어. 술래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글은 모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의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김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대리님,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김대리는 놀라며 급하게 술래를 만나러 왔습니다. 술래는 수첩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님, 이걸 보세요. 이게 제가 15년 동안 그려온 회사 서류들이에요. 김대리는 수첩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셨다니. 그리고 이게 도연 씨가 버린 서류 조각들이에요. 비교해보세요. 김대리는 두 개를 비교해보며 점점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분명 위조된 서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가지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우선 회사 내부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서요? 네, 다음 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해요. 도연 씨가 대출 관련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술래는 긴장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라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도 될까요? 저는 이미 해고된 사람인데.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진 증거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김대리의 간절한 말에 술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다시 한번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나서야 할까요? 임시 주주총회라는 곳에 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까요? 술래는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무섭고 혹시 틀렸다면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까막눈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도연 씨가 또 나를 모욕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동시에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월급을 못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여보, 나는 비록 그를 모르지만 15년 동안 이 공장을 지켜봤어요. 내 눈으로 본 것만큼은 확실해요. 술래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이 수첩이 내 무기야. 비록 그는 모르지만 이 눈으로 본 것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술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경험과 기록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술래는 김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대리님, 제가 주주총회에 가겠어요. 정말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네,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야죠. 김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당할 뻔했어요. 술래는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까지 며칠 남은 시점에서 술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도연의 서류 조각들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여기가 다르고 저기도 다르네.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술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글은 몰라도 그림과 기호로 차이점을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김대리도 자주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주주총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15년 동안 본 것들을 정확히 말하겠어요. 술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글은 모르지만 15년 동안 이 공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내 경험과 이 수첩이 거짓을 밝혀낼 거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술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오늘 제대로 해보고 올게요. 지켜봐 주세요. 술래는 소중한 수첩과 서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하청업체 관계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김대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많이 모였네요. 네,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라서 다들 관심이 많아요. 회의실 앞에서 술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가자. 술래는 용기를 내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3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술래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술래 어머니 아니세요? 해고되셨다던데 왜 오셨을까요? 도연은 술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올 자리가 아니에요. 나가세요. 하지만 김대리가 나섰습니다. 술래 어머니께서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증언? 글도 모르는 청소부가 무슨 증언을 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해결될 예정입니다. 이 대출 서류만 승인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은행에서도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술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쓰시던 장부랑 달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도연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까막눈 청소부 주제에 서류를 보고 뭘 안다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글을 몰라요. 하지만 15년 동안 매일같이 치우면서 장부를 봐왔어요. 술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그려온 회사 서류들이에요. 모양과 배치를 다 기록해놨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숫자의 줄이 이렇게 비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 서류는 완전히 달라요. 회계 감사인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걸 다 기록하신 건가요? 네, 글은 몰라도 눈으로 본 건 기억해요. 도장 위치도 다르고 종이 여백도 달라요. 술래는 도연의 서류와 자신의 수첩을 비교해 보였습니다. 보세요. 정식 서류는 항상 이런 간격이었어요. 그런데 저건 완전히 다르죠. 회계 감사인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이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까막눈 할머니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술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서류 조각은 도연 씨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분명히 위조된 것 같아요. 김대리가 나서서 술래를 도왔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술래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서류들은 우리 회사 양식이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술래 어머니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회계 감사인이 전문적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술래의 수첩과 도연의 서류를 꼼꼼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양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술래의 15년간의 기록이 도연의 거짓을 완벽하게 폭로했습니다. 도연 씨,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주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례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순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기록을 남기셨다니. 사람들이 순례에게 감탄을 표했습니다. 나는 그냥 눈에 밟혀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글을 몰라도 모양은 기억할 수 있거든요. 순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계 감사인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연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순례의 15년간의 경험과 기록 앞에서 모든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까막눈 청소부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몰라요. 하지만 진실만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 동안 공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연은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글씨를 알지 못하는 청소부가 밝혀낸 기업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순례는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본 것을 말한 것뿐이에요. 일주일 후 공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임시로 관리를 맡게 된 이사회에서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하청업체들과의 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대리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순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생산부 박 과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었을 거예요. 관리부 여직원들도 하나씩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겠어요. 그냥 눈에 밟혀서 말한 것뿐인데. 순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인데요. 어머니를 정식으로 명예 직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해요. 순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예 직원이요? 네, 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해서 평생 우리 회사의 명예 직원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급여도 정식으로 드리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거절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저희의 진심이에요. 직원들의 간절한 부탁에 순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순례는 오랜만에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15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당 한쪽에 박순례 어머니의 자리라는 명패가 붙은 특별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자리가 어머니 전용 자리예요. 김 대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기는요. 어머니가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순례는 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글쎄요. 원한다면 계속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순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이제는 명예 직원이시니까 더 편하게 일하셔도 돼요. 그날부터 순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례 어머니, 아침 일찍 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어머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직원들의 인사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순례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회사를 지켜주셨다니. 최 회장은 순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순례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평생 일궈온 이 회사가 없어질 뻔했어요. 최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은 제가 다시 맡겠습니다. 그리고 순례 씨는 우리 회사에 감사로 모시고 싶어요. 감사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순례 씨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고 지켜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꼭 부탁드려요. 순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공장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생산량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순례는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차 끓여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젊은 직원이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힘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순례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순례 어머니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바뀌셨죠? 김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일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순례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를 몰라도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학벌보다 소중해요. 오후에 청소를 하면서 순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웠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순례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퇴근길에 순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이제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순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이 공장에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곳의 소중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